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사연에는 매주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제목: 결혼한 지 8년 만에 지옥 탈출한 우리 큰언니. 형부는 결국 깡통이 됐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갔던 저희 큰언니가 패소라기보다는 조정 권고를 받았던 우리 큰언니가 드디어 이혼을 했어요. 어제. 이혼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 3년이 흘렀는데 소송 기간이 3년 걸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땐 그렇게 힘들더니 참 허무하게 끝나네요. 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음성체 가요.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없고 딸만 셋 있는 집안입니다. 이번에 이혼한 우리 큰언니는 큰언니고 저는 막내죠. 비록 금수저라고 말하기엔 좀 우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작은 도시에서 비교를 하자면 나름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저희 아빠 덕분에 저희 셋 모두 김 사장님네 따님들이란 호칭 속에서 엄청 부유하고 행복하게 자랐죠. 그리고 우리 셋 모두 이 지역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게 됐고 결혼도 여기서 다 했어. 거기다가 저희 셋 모두 연년생이다 보니 언제나 비슷비슷하게 크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저희 큰언니보단 작은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겠다며 설쳐댔어요. 작은 형부랑 연애하고 있을 텐데 당시 큰언니는 솔로였고요. 그러자 우리 아빠가 띠끼를 시전. 순서를 지켜야지 이러시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당신 큰딸의 선자리를 찾아다니셨고 거기서 걸려든 게 바로 지금의 큰 형부죠. 이젠 남이지만 편의상 그냥 큰 형부라고 칭할게요. 아직까지는. 주선은 아빠 친구의 아내분 그리고 큰 형부 쪽에서는 그쪽 고모였어요. 큰 형부녀는 땅 부자입니다. 인근 지역 제일 가는 땅 부자죠. 그래서 부유했던 우리 집과 맞을 거란 생각을 했나봐요. 양쪽 모두가 만족을 했고 결혼을 진행했죠. 물론 언니랑 형부 두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렇게 연애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2달 뒤부터 생겼어요. 미친 건지 이제 겨우 결혼 2달인데 벌써부터 애기 안 생긴다고 닥달을 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언니 쉬는 날마다 농사일에 투입을 시킵니다. 저희 큰언니 직업은 유치원 교사예요.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농사에 농자도 노자도 니은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에게 농사일이라니. 여튼 생애 처음으로 농사를 하게 된 우리 언니는 한여름에 과수원을 막 휘젓고 뛰어 돌아다니다가 쓰러지기도 했는데 이때 저희 집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엄마 아빠 걱정하신다고 큰언니가 말을 안 했거든. 그리고 그렇게 뛰어다니던 우리 큰언니가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농사일을 하다가 유산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때 저희 엄마 아빠 완전 뒤집어졌고 특히 우리 아빠는 형부를 소환해서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결국 이날 큰 형부는 무릎 꿇고 사죄를 했으며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이 일을 언니 시댁에서 알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그 시모라던 할매보다 시누이 셋이 훨씬 더 했나 봅니다. 이건 말도 못해요. 큰언니 말에 의하면 이때 형부가 가운데서 여차저차 방패막이가 되어 죽었다곤 하는데 믿기 힘들지요. 여튼 그 폭풍이 지난 후 나중에 다시 임신을 했고 조카 태어나고 새 식구 오손도손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형부가 실직을 하면서 발생됐습니다. 아니지, 실직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물려받겠다고 설쳐댔는데 이게 참 말이 참 문제가 그지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들이 하나뿐이라며 집안의 모든 농사일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일 배워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만든 건데, 아니 그렇다면 형부 월급은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시키는데 특용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수입은 좋아요. 그런데 돈을 진짜 단 한 푼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초 몇 달 정도는 버틸만 했던 게 일단 저희 언니도 벌고 있고 형부 퇴직금도 있으니까 모은 것도 있고 이래저래 대충 버텼는데 결국엔 한계가 오죠. 애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큰언니가 형부한테 돈 좀 받아와 이렇게 시켰고 형부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게 된 형부의 아버지라던 그 늙은 할배탕구가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돈 타령이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난리치고 그 길로 언니 집까지 찾아와 행패 부리고 욕을 했다는데, 이때 큰 형부라던 그 인간은 말이죠, 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요. 여튼 놀란 큰언니는 바로 작은언니를 호출했고,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어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우리 작은언니가 큰언니랑 조카를 우리 친정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형부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우린 몰랐어요. 이혼을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죠. 지금이야 왜 고민을 해? 당장 이혼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지만 당시 고민을 했던 이유가 바로 큰 형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 아빠는 물론 자기 아내인 우리 큰언니랑 조카에게 참 잘했거든요. 언니 시댁이라는 그 직구성, 지 본가라는 직구성만 끼면 무기력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무튼 그날 이후 큰언니의 시댁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지들이 더 설치면서 분노합니다. 언니더러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난리치고 우리 집안 욕을 온 동네방네 다 막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종국엔 조카를 유기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애를 몰래 데려가는 거야. 결국 우리 언니도 여기서 완전 돌아서게 됐고요. 형부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게 됐는데 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 미친 종자들이 인연! 너 남자 생겼지!를 시전하는 거야. 그런데 남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본인들 집안에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고 막 모함을 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소송을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일단 저희 둘째 삼촌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여기서 큰 도움을 받으며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러자 저쪽에서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맞대응을 하더군요. 그리고 부부 심리 상담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를 10회 정도 하고 난 뒤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했는데, 당시 그 상담사를 만날 때마다 큰 형부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후회해요 등등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늦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쪽은 무조건 이혼을 들이댔어요. 그랬는데 진짜 웃긴 게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언니 시댁 식구들이 보였던 그 부당한 대우와 처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형부가 중간에서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나온 판결이 이렇습니다. 해당 사유로 이혼은 불가하나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월급을 책정 매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다시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이혼 판결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거였어요. 결국 우리 큰언니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개처럼 축 처져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한동안 냉전인 듯 했으나 그래도 원래 저 사람은 행복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또 뭐 시댁에서 돈도 주고 하니까, 월급 받아오니까. 물론 언니는 시댁이랑 인연을 끊었고요. 그런데 제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나 언니 시댁에서 일 못한다고 형부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렸다고, 아들을. 아니 뭐 양자도 아니고 친아들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 여튼 그 당시 우리 큰언니 말이 그랬어요. 일 잘하는 인부를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부 아버지의 말은 이거죠. 너 같은 놈을 돈 주고 쓸 바엔 차라리 일 잘하는 인부를 고용하는 게 낫다, 이거 아닌가요? 맞죠? 거기다가 형부 명의로 무슨 장난을 친 건지 엄청나게 많은 벌금이랑 뭐 세금 폭탄 같은 걸 같이 묶어가지고 완전 매정하게 길바닥에 집 밖으로 쫓아버렸다고 해요. 듣기로 총 5천 정도 되는 액수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아빠가 막아줬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었죠. 본가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아내와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거, 딱 이거 하나였어요. 저희 아빠가 원했던 건. 이후 형부는 한동안 구직을 하러 다녔으나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1년 가까이를 놀고 먹는 백수로 살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일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 형부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술에 찌든 폐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 아빠 쏙 다 터지고 언니도 쏙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계속 거부를 하던 형부가
이번엔 초대형 사고를 쳤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자가 죽지는 않았다 이건데 그래도 제법 큰 부상을 입었어요. 대퇴부랑 골반이 골절됐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때 우리 큰언니 하늘뿐만 아니라 억장이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아무튼 형부는 이 사고를 수습해주는 조건으로 언니와의 이혼을 해주겠다 했고 미친놈인가 이거. 긴 고민 끝에 아이에게 범죄자 아빠가 있어서는 안 된다로 결론 내려 그 사고를 또 우리 아빠가 수습해줬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조정 기간을 거쳐 바로 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우리 세 자매는 모처럼 뭉쳐 한잔했죠. 거하게. 우리 큰언니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여기가 워낙에 작은 동네다 보니까 김 사장님네 큰딸이 이혼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엄마 아빠 속상하시겠지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엄마 아빠가 소송하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내 딸이 다른 집에서 등신 취급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게 100번 낫다 바로 이러셨거든요. 큰언니의 결혼 생활은 총 8년. 참 똑똑하고 이쁘고 배려심 많은 우리 언니였는데 그 8년 동안 큰언니는 무기력한 바보가 됐어요.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8년 만에 끝나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해요. 이야.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수습해달라. 댓글 1번. 저기 쓰니 지금 많이 늦었지만 정말 혹시라도 이 댓글을 보신다면 좋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변호사가 필요해요. 엄청 필요해요. 뭐야 이거. 2번. 사고 수습해주는 조건으로 이혼이라. 이야. 아닌 게 아니고 진짜 혹시 진짜로 양자 아니랍니까? 친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 3번. 일단 축하는 드리는데 그래도 이혼 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 형부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감옥 가기 싫으니까 사고 처리해주면 이혼한다 했지만 나중에 찐득이처럼 큰언니에게 들러붙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 애가 보고 싶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큰언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생분이 잘 있게 살펴주세요. 이야, 이거는 누구를 욕해야 되냐 이거. 그 아버지를 욕해야 되나? 그 집 아버지. 아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네. 아유 참네. 감사합니다.